네, 반갑습니다. 떠먹이세포의 덫의 박세준 세무사입니다. 자본 들어가겠습니다. 자본은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이 공부를 제일 많이 할까 제일 적게 할까? 저도 마찬가지였고 공부를 제일 적게 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다 이해했잖아요. 사채 여러분 사채 지금 몇 개 있어요. 일본 액면 발행 할인 할증 발행에다가 심지어 사채 발행 이거 엄청 어려운 거잖아. 그걸 다 이해하고 넘어오신 분들이 이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조금만 더 투입하면 됩니다. 금방 맞춰요. 상황만 이해하면 되는데 제가 상황은 다 그림으로 다 그린 거니까 잘 이해하시고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갑시다. 자본은 일단 볼까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소인, 이익이익. 사실 이건 암기해야 돼요. 이거 누가 이해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다 이해하는 게 아니고 암기하는 겁니다. 가봅시다. 자본은요. 자본금 먼저 갑시다. 정의. 주주가 납입한 법정 자본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자본금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액면금액에다가 발행 주식수를 곱하는 액면금액 체크하시고요. 종류는 자본금이랑 우선주 자본금이 있다. 우선주 자본금 체크명만 하시면 돼요. 우리 깊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자본잉여금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증자 또는 감자 등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이야. 여러분 우리 회계 순환 과정에서 이익 잉여금 봤죠? 이익 잉여금의 정체는 뭐였어요? 당기순이익이 계속 누적된 거였어요. 그쵸? 자본잉여금 주주와의 잉여금입니다. 그러니까 벌어들인 거의 잉여금이 아닌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암기하는 거 여러분. 주식 발행 총합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 다 공부할 겁니다. 오늘 가고요. 그래서 정의 보면 상황 주식 발행 시에 발생한 주식 발행 시에 금액 액면 금액에서 발행 금액이 높은 거지. 그러면 주식 발행할 때 초과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야. 암기 여러분 왜 이렇게 계속 제가 강의했냐면 암기하세요. 현장 강의에서 보면 여러분 암기를 안 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감자 차익은요. 자본금 감자 우리 먹는 게 아니고 자본금을 감소시켰다는 얘기예요. 자본금 감소 시에 이것도 암기입니다. 액면 금액이 주식의 매입 금액보다 높아. 그러면 감자 차익이 발생해요. 암기해야죠, 여러분.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기 주식이 산 거를 처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뭐예요? 처분 금액이 취득 금액보다 높아. 이것도 암기지. 됐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본 조정 봅시다. 자본 조정은요. 자본의 기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본의 기타항목들을 여기다 때려 넣은 거예요. 그냥 가보면 자본 조정, 자본 거래나 자본금도 자본 거래이나 자본금도 아니고 자본이익도 아니고 즉 뭐야? 기타란 얘기 기타. 그죠? 그래서 보면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암기 여러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아까 요거였어요. 상황 주식 발행 시에 액면 금액이 발행 금액보다 높은 뭐였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었어. 이거는 주식 할인 발행할 때 할인했다 해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뭐에 반대야? 주발초 앞에 있어도 주발초라고 제가 쓸게요. 그거에 반대죠. 주식 발행 초과금의 반대 케이스지. 이해 가셨죠? 감자초수는 뭐에 반대겠어? 감자 차익의 반대겠죠. 자본금 감소 시에 매입 금액이 액면 금액보다 높은 겁니다. 됐죠? 그리고 자기 주식은요. 우리 회사 주식을 산 거예요. 요거는 자산이 아니에요. 자산 X라고 하세요. 자산 X 아니에요. 자산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본의 마이너스예요. 자본의 마이너스라고 씁시다. 뒤에 가서 다 할 거예요. 상황 회사가 시장에 발행한 자신의 주식을 다시 매입하여 보유한 주식이다. 그 금액이죠. 근데 이건 뭐라고요? 자산이 아니고 자본 조정이 있어요. 지금 우리 자본 조정하고 있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뭐겠어? 아까 처분 이익의 반대겠지. 여러분 생수에서 어려운 거예요. 생수에서 자기 처분 시에 취득 금액이 처분 금액보다 높은 경우에 발생하겠죠. 암기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기타 포괄 소인 중에서 우리가 어디서 봤어요? 매도 가능 증권에서 봤죠. 제일 중 평가 이익이나 손실은 단기 순이익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죠. 정말 제가 엄청나게 강조를 했던 거예요. 그죠? 넘어갑니다. 이익잉여금은 뭐였어요? 우리가 NI라고 하는 단기순이익이 누적된 거예요. 그죠? 영업활동의 결과가 매년 단기순이익 쌓인 잉여금을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요것도 지금 말고 뒤에 가서 오늘 다 할 거예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면 이익준비금은요. 지금 암기할 수는 없어요. 상황을 다 이해해야 되니까 이익준비금, 이익잉여금을 어떻게 하냐? 상법에 따라서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배당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해야 된다. 이거 실무에서도 좀 연차가 다 낮으신 분들은 이걸 실수를 많이 하는데 봐봐요. 이익준비금은 강제사항이에요. 뭐에 따라? 상법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 우리 지금 자본금 액면금액이 뭐였어요? 곱하기 발행 주식수가 뭐였어요? 자본금이었어요?
그 금액의 2분의 1 반이 될 때까지 이익 배당, 이건 현금 배당만 해당이 돼요. 이제 배당을 공부할 거예요. 배당도 어렵죠. 다음 우리가 오늘 이번 시간 끝에 공부할 거예요.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해야 돼, 매년. 예를 들어서 현금 100만 원을 배당을 했어요. 그러면 10분의 1은 얼마예요? 10만 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익 준비금에 적립해야 되는 거예요. 뒤에 가서 공부할 거. 임의 적립금은 회사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이제 처분되지 않은 걸 미처분 이익금 남아있는 걸 말하죠. 뒤에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상증자 첫 번째 케이스예요.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주식 발행을 하는 거야. 이제 자금 조달을 하는 거지. 맞아요? 다음 발행 주식 범위 내에서 당연히 해야겠죠. 종류는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세 개 다 여러분 잘 나옵니다. 주식 발행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죠. 어떻게 한 거야? 회사가 주식을 발행한 거예요. 주주들한테. 여러분 주식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 여러분 어떻게 현금으로 사는 거지. 이게 주식 발행이지. 그래서 우리 회사는 뭐야? 이 돈이 들어와서 그걸 투자받아서 그걸 운용해서 영업활동을 하는 거죠. 현물출자는 뭐예요? 현물출자는 주식을 발행했는데 뭐가 들어오고 현금이 안 들어오고 유형자산 같은 것들이 들어오는 거고 출자 전환은요. 출자로 전환했다는 얘기야. 뭐를? 이 채권자가 있어요. 채권자가 있으면 우리가 돈을 빌렸죠. 우리 회사가 돈을 빌리는 채무자지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빚을 탕감하고요. 뭐로 바꾼 거예요? 주식으로 바꾼 거예요. 얘가. 이 채권자가. 그래서 출자 전환한 겁니다. 그래서 빚을 없애주고 주식을 받은 거지. 그걸 출자 전환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방법이 액면 발행, 할증 발행, 할인 발행이 있는데 이건 사채처럼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채 했으면 엄청 쉬운 거예요. 자, 액면 발행은 주식의 발행 금액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액면 금액이랑 같은 것이고 할증 발행은 발행 금액이 액면이 높겠죠. 할인 발행은 발행 금액이 액면이 낮겠지. 그쵸? 봅시다. 액면 발행 봅시다. 발행 금액이랑 액면 금액이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액면가랑 발행가랑 똑같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거 하면 되지. 5,000원 무조건 자본금 뭐라고 했어요? 이 액면 금액에다 발행 주식수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금은 5,000원 곱하기 뭐가 되는 거예요? 200주가 되는 거죠. 무조건 자본금은 픽스야, 픽스. 그쵸?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발행가가 5,000원이니까 뭐 더 이상 처리할 게 없어. 돈 들어온 거 이렇게 되죠? 할증 발행 봅시다. 발행가는 8,000원이에요. 근데 액면가 5,000원이야. 자, 그럼 우리는 어쨌든 얼마 들어요? 그렇죠? 8,000원 곱하기 발행가니까 200주가 들어오죠? 근데 우리 액면 금액 무조건 자본금 뭐라고 했어요? 액면 금액의 발행 주식이에요. 그럼 100만 원이지. 그럼 나머지 60만 원이 바로 앞에서 지금 공부한 주식 발행 초과금 60만 원이 되는 겁니다. 할인 발행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발행가가 3,000원이야. 그럼 3,000원 곱하기 어떻게 돼요? 200주죠. 근데 우리 자본금은요? 500 무조건 액면 금액 5,000원 곱하기 200주입니다. 어떻게 돼요? 그럼 주식 할인 발행처럼 40만 원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주식 발행 초과금이 10만 원 현재 있었어. 재무상태표에. 뭐 그럼 전에 과거에 뭐 발행할 때 할증 발행한 거죠. 그러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할인 발행을 한 거야. 과거에 할증 발행해서 이미 이만큼 남아 있는데 할인 발행은 이번에는 된 거죠. 봅시다. 그럼 일단 현재는 보통 예금 얼마 들어와요? 3,000원 곱하기 200주니까 60만 원 들어와. 자본금은 무조건 뭐예요? 100만 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과거에 할증 발행하기 때문에 주식 발행 초과금 10만 원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10만 원이 현재 남아 있어. 그럼 어떻게 되냐? 자본은요. 반대 계정. 예를 들어서 주식 발행 초과금의 반대 계정은 뭐예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야. 그럼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반대지. 그 반대 게 있으면요. 그걸 먼저 상기 처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일단 주식 발행 초과금을 먼저 없애. 그리고도 남아? 그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차액으로 이렇게 분계 처리하는 거예요. 이건 자본에서 이런 거예요. 자본은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에서도 그걸 제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먼저 있으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먼저 없애고 그 다음에 나머지 차익을 잡습니다. 이해가셨죠?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봅시다. 그리고 만약에 신주 발행비, 이제 주식을 발행을 하는데 이제 발행비가 발생한 거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 봅시다. 이렇게 됐을 때 주식 발행 초과금이나 할인 발행 차액에 반영한다는데 이거 그냥 암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됩니다. 가봅시다. 만약에 5만 원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액면 발행이잖아요. 아까 액면 발행했으면 뭐밖에 없어? 사실 원래는 5,000원 발행가 곱하기 200주 하면 100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발행비가 5만 원 발생했으니까 여기서 5만 원이 빠져서
95만 원이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자본금 무조건 얼마야? 자본금 무조건 액면금액 곱하기 5천 원 곱하기 200주잖아요. 그럼 뭐 차대변이 같아야 되잖아. 그럼 뭐가 벼? 5만 원이 비지. 그래서 이거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5만 원을 쓸 수밖에 없는 거야. 차액에다 그냥 넣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액면 발행에서도 주식 할인 발행 차익이 나올 수도 있지. 뭐가 있으면 발행비가 있으면 됐죠. 할증 발행 봅시다. 할증 발행에서 5만 원이 발생했어요. 어떻게 하면 돼? 보통 예금 얼마 들어와야 돼? 원래는 8천 원 곱하기 200주인데 거기서 5만 원이 빠져야죠. 그래서 155만 원이 들어왔고 자본금은 무조건 액면금액 곱하기 200주예요. 그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원래는 이게 55만 원이 아니지. 원래는 얼마야 돼? 원래는 이 60만 원인데 뭐가 빠진 거예요? 5만 원이 빠진 거지. 그걸 반영하라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에. 안 어렵죠? 넘어갑니다. 할인 방에서도 이렇게 하면 되죠? 넘어갑니다. 이건 현물 출자 뭐예요? 우리가 이거 유형 자산에서 했어요. 자산 똑같은 거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건데 봅시다. 현물 출자는요. 주식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유형 자산을 취득한 거예요. 그럼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라고 해서 우리가 유형 자산에서 이 회계처리를 했어요. 가봅시다. 공정가치 100만 원짜리 건물을 취득하고 그 대가로 100주를 발행했대. 근데 액면가는 얼마예요? 7천 원이지. 그럼 우리 일단 공정가치로 뭐 얼마짜리가 들어온 거예요? 건물 100만 원짜리가 들어왔죠. 근데 무조건 자본금 뭐예요? 7천 원 곱하기 7천 원 곱하기 몇 주에? 100주지. 그죠? 그럼 70만 원이야. 그럼 주식 발행 초과금 30만 원 하는 거야. 요건 이렇게. 이제 이해됐죠? 하나도 안 어려워. 그죠?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출처 전환 봅시다. 출처 전환 뭐야? 빚을 탕감시켜 주는 거지. 주식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채무가 면제된 거야. 면제된 채무 금액이 주식 발행 금액이겠죠. 하나도 안 어려워. 상식적인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려워져. 그죠? 여러분이 제일 어렵다고 자꾸 생각하긴 하나도 안 어려워요. 난이도는 되게 중하야, 중하. 여러분 사채 대손 충당금이 상입니다. 단기 차익금 100만 원을 면제받고요. 그 대가로 이렇게 됐대요. 그럼 일단 어떻게 단기 차익금 없어지지. 부채가 없어지니까 차변이죠. 그리고 어떻게 돼? 100주인데 액면가가 7,000원이야. 그러면 자본금 무조건 액면금액이죠. 7,000원 곱하기 100주가 되는 것이고요. 주식 발행 초과 나머지 하면 되는 거죠.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유상증자는 다 공부를 했고요. 무상증자는요. 무상이야. 유상은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돈이 들어오거나 유형자산이 들어오거나 아니 빚이 탕감이 되는 건데 이거 유죠. 근데 무상은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냥 주식만 되는 거예요. 이익준비금이나 자본이익금으로 주식 발행. 우리 이익준비금이나 자본이익금 요게 다 자본이었어요. 자본을 없애고 자본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익준비금이 이제 뒤에 가서 공부할 이익잉여금이거든요. 이익잉여금 즉 자본이죠. 자본을 없애고 자본금을 늘려. 그럼 뭐야? 주식은 발행은 했죠. 그런데 자본의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이 차변 대변 보면 변동이 없어. 그래서 그걸 무상증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 건 없잖아. 근데 주식수만 느는 거지. 이런 걸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유상감자는 이제 회사의 주식을 사들인 거지. 그걸 자본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이건 보통 나오진 않고 합병이나 이제 특수한 케이스 이제 회사를 축소시켜야 될 때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회계 처리만 하면 되니까. 보면 종류는 고가 매입이나 저가 매입이 있겠죠? 이건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매입 금액이 액면 금액보다 크다. 그리고 또 매입 금액이 액면 금액이 작다 할 수 있어요. 봅시다. 고가 매입 봅시다. 액면 금액이 예를 들어서 5,000원이야. 근데 우리 주주들한테 이제 주식을 회수하는 거지 이렇게. 주식 회수하고 돈을 주는 거지. 이걸 감자라고 하잖아요. 감자. 그래서 우리는 얼마가 나가요? 매입가니까 8,000원 곱하기 200주죠? 근데 우리는 제 액면가 얼마야? 자본금이 얼마 빠져? 무조건 자본금은 액면금액 곱하기 200주죠? 그럼 나머지 얼마야? 여기 차변에 비니까 감자 차손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저가 매입은요. 액면가 5,000원에 3,000원에 샀어요. 그럼 현금 우리는 얼마 나가요? 3,000원 곱하기 200주가 나가죠. 근데 자본금은 무조건 뭐예요? 액면금액 곱하기 5,000원 곱하기 200주죠? 100이야. 그럼 뭐야? 감자 차익 40만 원이 발생하는 거지. 유상 감자에 무상 감자 봅시다. 미처리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해 자본금 감사한다. 무슨 말이에요? 결손금이 뭐냐면 여러분 수익 매출에서 비용을 빼요. 그게 이익이죠. 근데 모든 회사가 다 매출이 많지 않아. 비용이 더 많을 수 있죠. 그걸 뭐라고 하냐? 결손이라고 합니다. 결손이 쌓이지. 그죠?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보전하기 위해서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자 자본금을 없애고요. 미처리 결손금을 없애는 거야. 이건 특수한 법인에서만 발생이 되는 겁니다. 봐봐요. 미처리 결손금인 자리가 어디 있겠어? 차변에 있겠지. 왜? 자본의 자기의 자리는 어디예요? 대변이죠.
자본의 자리는 대변이야.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마이너스니까 반대 어디 있었겠어? 차변에 있었겠지. 그럼 결손금은 차변에 있었어. 근데 그걸 보전해. 없애려고 해. 그 결손금을. 그럼 다시 대변으로 와야지. 그리고 자본금도 빼야 되니까 대변에 있던 걸 차변으로 옮겨야죠. 어렵지 않은 회계 처리입니다. 자기 주식 갑시다. 자기 주식은요. 이미 시장에 발행한 자기 주식을 매입해서 보유하고 있는 걸 말해요. 뭐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주가 더 오를 것 같은데? 그리고 삼성전자 주식 자기 거 사는 거야. 그럴 수 있지. 자기 주식이라고 합니다. 취득했으면 자본조정 부의 자본이라고 제가 앞에서 봤듯이 자산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건 자본조정에 들어가서 부의 자본, 즉 자본의 마이너스예요. 자본의 마이너스. 자본이라는 얘기 자본이라고. 주식이 아니 저기 자산이 아니라고요. 처분했을 땐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죠. 소각은요. 자기 주식 갖고 있던 걸 태워버리는 거, 없애버리는 거야. 그럼 이거는 뭐랑 똑같은 거야? 감자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소각은 유상 감자와 동일하다 이렇게 쓴 거예요. 가봅시다. 자기 주식을 취득했어요. 그럼 자본조정입니다. 어떻게 돼? 산 거야. 어떻게 돼? 매입가로 7,000원 산 거지. 자기 주식 이렇게 하면 돼. 7,000원 샀어요? 200주? 그럼 7,000원 곱하기 200주. 되게 지금 컴팩트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본 한강에 끝내려고. 끝났어. 그럼 자기 주식. 근데 이게 자산이다 아니다. 자산이 아니라고요. 자본의 마이너스라고. 자본의 마이너스니까 지금 차변에 있는 거죠. 그리고 갑시다. 이걸 갖고 있던 걸 팔았어. 다시 시장에. 오 올랐네. 판 거지. 처분금이 높아. 10,000원이야. 그럼 어떻게 돼? 10,000원에 200주를 다 팔았으니까 200이 들어오죠? 근데 우리 얼마 주고 샀어요? 140 주고 샀지. 이거 아주 너무 쉬운 분기 아닙니까? 자기 처분이 60만 원이고 그거보다 적게 너무 싸게 팔았어. 지금 시가가 얼마 안 돼. 손절이라고 하잖아 이걸. 그래서 120만 원, 자기 주식 140만 원 샀으니까 자기 처분 손실 20만 원 발생하는 거죠. 이거 안 어려워요, 여러분. 넘어갑니다. 소각은요. 다시 시장에 파는 게 아니고요. 갖고 있던 걸 없애버린 거야. 뭐랑 똑같아? 감자랑 똑같은 거지. 실질적으로. 그죠? 그래서 액면금액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액면금액이 취득금액보다 낮아요. 그러면 자기 주식 140만 원이 없어지고 자본금 무조건 뭐라고 했어요? 액면가라 그랬죠? 없어지면서 차변에 감자차손이 들어가는 거죠. 됐죠? 그리고 액면금액이 높아요. 취득금액보다. 그럼 어떻게 돼? 앞에 감자 차익이랑 차손이랑 똑같은 거야. 대신에 먼저 뭐가 있었던 거야? 자기 주식을 샀던 행위만 하나만 더 있었던 거야. 요것만. 선행이 있었던 거죠. 근데 결국 뭐야? 가지고 있다가 좀 기다렸다가 없애버린 거지. 감자는 사자마자 없애버린 거고. 그러니까 시기 차이만 조금 시간만 있었던 거지 똑같은 거야. 그래서 감자 차익이랑 감자 차손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이익잉여금하면 끝이에요 오늘. 계속 돌려보세요 이 강의를. 자, 이익잉여금은 우리가 회계의 순환과정 3강에서 봤던 것처럼 단기순이익이 누적되어 있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근데 요건 좀 알아야 되는 게 요거 좀 봅시다. 현금배당, 주식배당, 이익준비금 요거 4개를 알아야 되는데 현금배당, 주식배당을 봅시다. 배당 관련 개념을 좀 알기 위해서 배당 기준일이 있고요. 결이 있고 지급일이 있어요. 배당 기준일은요. 그때 주주인 사람한테 배당하겠다는 기준일입니다. 보통 12월 31일이에요. 됐죠? 그래서 12월 31일자로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데 내가 주주야. 그럼 나한테 배당을 주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배당 결의일은 주주총회에서 야 이제 얼마 올해 벌었으니까 배당 결의하자. 배당 주자라는 거고 배당 지급은 또 따로 진짜 실제로 배당을 지급한 날이에요. 이해가셨죠? 가봅시다. 그래서 보통은 배당 기준일이 12월 31일이고요. 배당 결의일은 보통 한 2월 말에서 3월 말 합니다. 보통. 그리고 1개월 내로 지급을 주게 돼 있어요. 됐죠? 배당 기준일 우리 회계 처리할 거 없어. 2번이랑 3번만 하면 돼요. 가봅시다. 현금 배당부터 봅시다. 보면 배당 기준이 할 거 없고요. 배당 결의일에 어떻게 하냐? 이 경우 우리가 번 거 없애고요. 그리고 미지급 배당 아직 주지 않았잖아요. 100만 원을 하기로 한 거야.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해서 유동 부채를 잠깐 잡는 거지. 잠깐 없어질 거. 됐어요. 아직 지급하진 않았으니까. 배당 지급은 1개월 이내로 합니다. 보통 그래서 4월에 해요. 뭐 5월에 할 수도 있고. 가봅시다. 유동 부채고요. 배당 지급일 어떻게 없애주면서 미지급 배당금 이렇게 없애주면서 이제 돈이 나가겠죠. 어려워 안 어려워 여러분? 하나도 안 어려워. 뭐가 어려워 이게? 생소한 거지. 주식 배당은요. 주식으로 주는 거예요. 배당 결의일에 없애면서 미교부 주식 배당금 처음 나왔습니다. 자본 조정이에요. 아까 자본 조정이 있었죠? 뒤에 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직 교부하지 않은 주식 배당에서 미교부 주식 배당이고요. 이게 이제 지급 때 없애주면서 이렇게 자본금이 없어집니다. 자본금을 넣는 거지. 왜? 주식을 발행하니까. 그죠? 근데 봐봐요. 이거 봐봐요. 이거 보면 요것도 자본이죠. 자본 조정이잖아. 요것도 자본이지. 이거 뭐야? 주식 배당은?
자본의 변동은 없어. 그런데 주식 수만 느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보면 주식 배당은 자본총의 변동이 없다. 여러분 말문제로 나오니까 순자산의 유출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본의 변동이 없잖아. 순자산이 자본이죠, 결국. 주식 수만 증가하는 겁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보유한 주식수는 증가하는데 주당 가치는 감소하지. 개수는 많아지는데 가치는 감소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의 변동이 없는 거예요. 됐습니다. 이익준비금 적립에서 아까 말했던 상법 요것만 하면 끝나요. 자본금의 2분의 1에 도달할 때까지 뭘 한다? 현금 배당의 10분의 1을 적립해야 돼. 이건 강제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 현금 배당이 있었죠. 그럼 이 100만 원의 10%인 10만 원을 한번 어떻게 해야 돼? 이익금을 없애면서 이익준비금으로 강제로 해놔야 돼. 이건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회사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준비금을 좀 잡아놓으라는 거야. 뭐가 될 때까지? 2분의 1에 해당할 때까지. 이 실무에서 이거 많이 놓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건 어쨌든 체킹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임의준비금은 회사가 야, 우리 이제 사업 좀 확장하자. 해외로.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해당 적립금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해당 적립금. 이익이 없애면서 해당 해외 확장 적립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잡으면 되는 거야. 됐죠? 이거 회사 마음이지. 그대로 문제대로 빼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오늘 자본 다 끝났어요. 아주 컴팩트하게 했지. 이걸 한 3번, 4번 돌려보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떠먹이는 세표 떠세 박세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